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배당 투자를 하는 즐거움 중에 하나가 배당 문자를 받는 거죠. 이번 달도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뿌듯했습니다. 돈이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받은 배당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맛있는 것을 사 먹고 구매하고 싶은 걸 구매할까요? 그런 생각도 들면서 요즘같이 증시가 하락하니까 배당금을 좀 재투자해볼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오늘은 배당금 재투자해야 되는지, 하게 되면 어떤 차이가 발생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배당금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1억을 투자하는데 5%의 배당을 받는다. 그럼 500만 원이죠. 이 500만 원을 쓰지 않고 다시 재투자를 하게 되면 원금 자체가 1억 50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럼 2년 차부터는 1억 500에 5%니까 500만 원이 아니라 525만 원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월로 환산해 보면 작년까지만 해도 매달 42만 원을 받았는데 2년 차부터는 44만 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배당을 재투자했더니 그 금액이 늘어나는 거죠. 이걸 내가 재투자하지 않고 쓰게 되면은 마시멜로를 바로 먹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재투자하는 게 더 높은 수익을 내는 근간이 되는 거죠. 실제 배당주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게요. 워런 버핏이 좋아하고 투자하고 있는 코카콜라입니다. 2002년부터 코카콜라의 배당금, 배당률, 배당 성장률을 가지고 왔는데요. 2002년 월드컵 때 한국이 4강에 진출한 게 너무 기뻐서 같은 빨간색인 코카콜라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02년도에 코카콜라의 배당은 주당 0.4달러였습니다. 1,000만원 투자했을 때 3.28%의 배당률이었는데요. 그랬다는 건 33만원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년이 지난 2012년에 봤더니 주당 배당금이 1.02달러로 증가했습니다. 그 말은 배당금이 84만원 정도 증가했다는 건데요.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럼 2022년 얼마나 더 증가했을까요? 주당 배당금은 1.76달러로 증가했고 배당금은 144만원입니다. 배당금이 꾸준히 증가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고요. 이 금액은 배당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렇다는 건 배당금을 재투자하면 더 많이 올라갔겠죠. 바로 뒤에서 계산해 볼게요. 코카콜라에 1,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대로 놔두기만 해도 배당금이 올라갔죠. 그건 코카콜라가 열심히 일해서 매출과 이익을 증가시켰고 그 증가시킨 수익을 배당금으로 일부 나눠줬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배당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거죠. 코카콜라를 그러면 우리가 배당금을 받은 걸 안 쓰고 재투자하면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당연히 동일하겠죠. 1,000만 원 투자했을 때 둘 다 33만 원씩 받게 됩니다. 10년 차로 가면은 91이랑 84만 원까지 벌어지게 되고 20년 차가 됐을 때 2022년이죠. 250이랑 144만 원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배당금을 안 쓰고 코카콜라 주식을 더 샀기 때문에 주식 수가 늘어난 만큼 배당을 더 받았기 때문인데요. 배당을 안 쓰고 재투자하면서 복리는 더 격하게 작용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코카콜라의 경쟁 상대 펩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왕족주로 올라왔죠. 동일하게 2002년도에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비교해 볼 건데요. 우선은 2002년도를 먼저 보면 24만 원을 받게 됩니다. 동일하게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코카콜라는 33만 원인데 펩시는 24만 원이죠. 그거는 2002년도에는 배당률 자체가 펩시가 더 낮았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낮았는데 그 뒤로 얼마나 차이가 또 벌어졌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0년 뒤를 살펴보면 펩시는 115만원까지 배당 재투자로 올라갔고 2022년을 넘어오면 401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50만원보다 펩시의 400만원 더 큰 격차를 벌이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을까요? 그 정답은 배당 성장률에 있습니다. 당연히 펩시가 배당 성장률이 더 좋았는데요. 과거 2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코카콜라와 펩시의 배당 성장률을 보겠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펩시가 격한 배당 성장이 있었죠. 그 뒤로도 대부분 코카콜라보다 배당을 더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투자했을 때 복리를 더 크게 적용받을 수 있었는데요. 20년 차에 이르렀을 때 배당금 역전뿐만 아니라 격차를 벌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02년도로 돌아간다면 당시에 3%의 배당의 코카콜라냐 2%대의 펩시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란 생각보다 어려웠겠죠. 그만큼 공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배당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가끔
배당 성장률 낮아도 지금 배당을 꾸준히 주는 배당금이 높아서 그걸 재투자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계산해 볼게요. 우선 1억을 투자하는데 5%의 배당을 받는다. 배당 성장률이 0%인데 배당을 재투자했다고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42만원, 월에 받는 금액이 요 정도 되고요. 20년 차가 됐을 때 92만원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역시 배당금을 재투자하니까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다가 배당 성장률까지 있으면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추가로 배당 성장률 10%를 적용해 봤습니다. 1년 차에는 42만원 동일하지만 20년 차가 됐을 때는 524만원까지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 성장률이 중요한 걸 아시겠죠? 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배당률이 높다고 좋아하는 것보다는 현재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얼마나 증가시키냐, 요걸 꼭 보셔야 됩니다. 결국 배당주에 투자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두 가지입니다. 배당 성장률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얼마나 꾸준하냐가 중요한 거고, 그리고 그 받은 배당금을 재투자할 거냐, 그 재투자했을 때 얼마나 복리로 작용되느냐, 요걸 봐야겠죠.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배당금은 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배당 성장률이 높고 꾸준히 잘 주는 기업은 어디 있을까요? 지난번에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10개의 기업은 제가 뽑은 배당 성장 기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이제 궁금한 것이 SCHD랑 제피 투자했을 때 어떤 차이가 날까겠죠? 두 개의 ETF를 가지고서 배당을 재투자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보겠습니다. 먼저 SCHD를 살펴볼게요. 여기에 적용된 식은 배당률을 3.5%로 계산했고 배당 성장률은 12%,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배당 소득세도 제거해 보겠습니다. 15%의 세금을 제거하고 실제로 계좌에 꽂히는 돈을 계산해 봤는데요. 1년차가 됐을 때는 월 25만원, 10년차가 됐을 때 87만원, 20년차가 됐을 때 351만원이 됩니다. 이 351만원, 20년차가 됐을 때 큰돈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가끔 댓글로 인플레이션을 적용한 금액도 알려달라 라고 하셔서 그 금액을 적용해 봤습니다. 3%의 인플레가 계속 적용됐다고 가정했을 때 20년 차에 351만원은 197만원이 됩니다. 그래도 현재 25만원을 받고 있는데 197까지 증가한다. 그럼 꽤 많이 증가한 거죠. 제피에 1억을 투자하고 배당금까지 재투자하면 얼마나 배당금이 증가하는지 보겠습니다. 1년 차에는 78만원인데 20년 차가 됐을 때 426만원까지 증가합니다. 그 증가폭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배당금이 많았기 때문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20년 차 됐을 때 인플라까지 적용해보면 239만원을 받게 되는데요. SCHD보다 더 큰 금액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역전되는 순간은 언제가 될까요?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SCHD고 남색이 제피인데요. 두 개의 ETF의 교차점을 봤더니 24년차가 나옵니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면 제피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래서 당장의 인컴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년차가 되면 배당금 증가 속도가 SCHD가 더 큰 걸 알 수가 있죠. 저는 평생 투자할 거기 때문에 SCHD를 더 좋아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 전략은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몰빵이 아니라 당연히 자산 배분 차원에서 쉐어를 해야 됩니다. 추가로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았을 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배당금을 재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려면 둘 다 보고서 기회비용을 본 다음에 내가 감내할 수 있을 정도다 아니다를 선택해 봐야겠죠. SCHD에 1억을 투자했을 때 배당금을 재투자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면 배당 성장률만큼 올라가게 됩니다. 1년 차이는 동일하게 25만원인데 20년 차이는 214만원까지 증가합니다. 앞에서는 351만원인데 여기는 214만원, 좀 격차가 크죠. 인플레까지 적용하면 120만원까지 증가하는 겁니다. 제피는 어떨까요? 제피는 배당 성장률을 제가 제로로 놓고 계산하고 있는데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커버투콜 방식이라서 배당 성장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제피는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실제로 배당 성장한다면 그걸 가지고서 다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우선 보수적으로 보자고요. 11%의 배당률, 그리고 배당 성장률이 0이니까 매달 받는 금액이 동일하겠죠. 1년 차에 78만원, 20년 차에도 78만원입니다. 근데 20년 차에 78만원이라는 건 충격적인 거죠. 인플레를 적용한다면 44만원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고, 앞에서 봤던 SCHD랑 이렇게 크로스되는 게 더 빨리 찾아온다는 건데 언제가 되는지 바로 뒤에서 보겠습니다. 배당금 재투자 없이 SCHD랑 제피를 비교해 봤는데요. 두 개의 ETF가 크로스되는 지점은 11년 차입니다. 제피의 배당금이 원체 높기 때문에 배당금이 역전되는 게 오래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죠. 20년, 30년 차가 되면 당연히 SCHD가 더 아름답게 올라갑니다. 하지만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하다면 10년 안에 계속 뺏어 써야 된다면 SCHD보다 제피가 더 좋습니다. 실제로 뺏어 쓴 돈을 보면 10년 차까지 SCHD는 5,221만원인데 제피는 9,350만원입니다. 약 4천만원 정도 차이가 나죠. 11년 차에 역전이 된다 하더라도 배당금을 사용한 거 보면 제피가 월등합니다.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두 개의 ETF의 특징을 이해하고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SCHD를 투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게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재투자할 때랑 안 할 때 차이가 크잖아요. 재투자를 한다고 치면은 25만원이 20년 차 됐을 때 351만원까지 증가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214만원에 그치게 됩니다. 그런데 배당 투자의 목적은 배당금을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먹고 싶은 걸 먹는 거 아닐까요?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반반 전략을 쓰기로 했습니다. 일부는 빼서 쓰고 일부는 재투자하는 건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는 재투자에 더 열을 가하고 있지만 나중에 증시가 오르고 풍요로워지면 그때는 배당금을 더 사용하는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합니다. 기준은 5대5를 잡고 그 비중을 조금씩 조율하는 형태인데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 SCHD 투자자 입장에서 지금 상황을 간단히 정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SCHD가 크게 폭락했죠. 2월 초부터 한 달 반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차트로 보면 최저점은 66달러고 지금 현재 70달러에서 멈춰 있는데요. 요게 지지선으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70달러를 깬다면 66달러까지는 생각해야 될 시점인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SCHD가 투자하고 있는 섹터의 비중을 보면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게 금융 분야입니다. 19%고 그 다음이 기술, 산업, 경기방어, 헬스케어 순인데요. 이것도 19%가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19%지 원래 20% 넘는 게 금융 분야였습니다. 최근에 금융 분야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SCHD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SCHD가 투자하고 있는 금융기업은 뭐가 있을까요? 제가 몇 개의 대표 기업을 살펴봤는데요. 블랙락, US 뱅코스, 그리고 프루덴셜, M&T 뱅크 등이 있습니다. 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간단히 한번 볼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주가 차트를 보겠습니다. S&P 500이 약 2% 정도 하락했는데요. 그런데 금융 기업들의 폭락은 이어졌습니다. 가장 적게 빠진 게 블랙락인데 마이너스 6%고 가장 많이 빠진 기업은 US 뱅코프입니다. 일주일 동안 22% 하락을 했는데요. 지금 언급드린 기업 외에도 SCHD가 품고 있는 기업 중에 금융주가 많기 때문에 함께 하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언론을 살펴보면 무디스는 미국은행 시스템 전망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외신에서도 나쁘게 다루다 보니까 뱅크런 사태랑 지방은행의 주가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제는 크레디트 스위스가 장중 30% 폭락이 일어났었는데요. 한국에서 국민은행이 하한가를 맞았다면 믿어지시나요? 그보다 더 큰 은행인데 유럽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스템 붕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경제위기 시 금융주랑 기술주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00년도 IT 버블이랑 2008년 리먼 사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기술주랑 금융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JP모건입니다. 바닥에서 반등을 시원하게 보여준 것은 기술주가 아니라 금융주였는데요. 경제위기 이후에 빠르게 반등하는 것은 역시 금융주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보다 많이 빠진 것도 금융주였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융주이기 때문에 기회일 수 있지만 위험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래서 우리가 개별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ETF로 분산 투자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지금까지 배당금 재투자에 대한 이야기랑 SCHD의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투자는 결국 장기적인 관점으로 오래 투자하면서 복리를 누려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않고 뚝심 있는 투자 하자고요. 다음 주에는 국내 상장 해외 ETF를 달아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